어디부터 갈 거냐면요. 정석의 20페이지에 1-9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 연산 1단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3번과 4번에 동시에 쓰이게 되는데 3번은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풀이가 되고요. 4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게 풀이가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반드시 좀 기억하시라는 뜻으로 갈게.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a입니다라는 조건 하나 주어졌고, 두 번째 xy, 그 다음에 yz, 그 다음에 zx가 b입니다라는 조건도 줬고요. 마지막으로 x, y, z가 c입니다라는 조건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번하고 2번은 질문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보자마자 이건 어떻게 풀겠다라는 게 느껴질 테니까, 그죠? 1번과 2번 정도는 바로 보이시죠? 1번 같은 경우는 얘 제곱하시면 나오겠다, 2번 같은 경우는 얘 제곱하면 나오시겠다라는 것과 바로 느꼈다면 3번과 4번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데 조금 풀이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4번이 좀 더 복잡해요. 3번부터 한번 봐볼게. 3번이 뭘 물어보고 있냐면 3번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x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z 곱하기 z 플러스 x다 라고 돼 있어. 너희가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때 굉장히 자주 빈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풀이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렇게 풀지 뭐 라고 하면서 빠르게 풀어버려. 근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으로 머물게 되면 이것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아무것도 막 해보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까먹고 답이 구해지면 다행이고 답이 안 구해지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돼.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요 조건, 노란색 밑줄식이 보이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x 플러스 y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z만 넘기시면 되겠지. 따라서 현재 첫 번째 식은요 a-z 이렇게 바뀌게 되고, 두 번째 식도 동일한 의미로 y 플러스 z니까 a-x라고 바뀌게 되고요, 마지막 식도요 a-y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와 B와 C로 나타내달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식에서 우리가 마저 좀 손봐야 될 건 뭐냐면 X하고 Y하고 Z만 손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A라고 하시면서 전개해 보시면 최고창은 A의 3차식이 나올 것이고 얘는 문제가 없지. 두 번째, A에 관한 제곱차수는 얘네들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을 것이고 A 제곱 나올 거야. 자, A에 관한 1차식은 곱해지고 두 개씩 곱해지고 나온 거니까 플러스 XY, 그 다음에 YZ, 그 다음에 ZX, 그리고 A의 1차식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 곱해진 게 마이너스 XYZ가 나오실 건데, 다시 한번 묻자면 내 목적이 뭡니까? 그러시면 A와 B와 C로 표현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A 세제곱 문제될 게 없죠. 마찬가지로 A 제곱도 문제될 게 없고 A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야?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a라고 줬죠. yz, xy, yz, zx는 얼마야? 라고 하시면 b라고 줬고요. 마지막으로 xyz는 얼마? 그럼 c라고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각각 a, b, c 갖다 대입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이게 3번 아이디어예요. 근데 4번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되죠. 한 발자국. 4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x제곱 y제곱이 더해져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y제곱 플러스 z제곱, z제곱 플러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번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시면은 각각의 항들이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 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냐면, 방금 전에 봤었던 아이디어와 비슷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식이 얼마만 알면 편하겠다. 근데 얘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로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여기 있는 놈 제곱하신 다음에 거기서 얘를 2배에서 빼면 돼요, 그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b라고 쓰는 것이 가능해요. 문제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써먹었던 아이디어 써먹으려 하는데, 아까 전엔 얘가 a였거든.
그래서 얘를 A-Z로 나타내는 게 간단해 보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이미 항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z제곱을 넘긴다 하면은 항이 세 개가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좀 번거롭게 보이죠. 근데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차피 내가 이걸 전개해서 결과를 얻고 싶은 게 뭐냐면 a와 b와 c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와 a제곱 마이너스 2b는 이미 a와 b와 c로 표현되는 식이기 때문에 내 목적을 달성한 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그냥 k라고 넣어버리시면 돼요. 나중에 그 k 자리만 얘로 다 돌려주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 식이 처음부터 뭘로 바뀔 거냐면 k-z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얘가 k니까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만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이유로 x제곱이겠죠? 마지막 식은 k-y제곱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 역시 k 세제곱 나오실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z제곱 그리고 k가 나오시겠죠. k 제곱이 나오시겠죠. k의 1차식은요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y제곱에 하나 곱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제곱 z제곱이 곱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z제곱 x제곱이 곱해져 있는 식에서 k가 1차식일 것이고 마지막 식은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z제곱이라고 써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셨죠? 식이 복잡해지면 가끔은 우리가 목적을 잃을 때가 되게 많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목적이 뭐였는지. A와 B와 C로 나타내는 거였단 말이야. 생각. 여기는 K제곱은 K제곱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사실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자는 이미 표현이 됐지. 마찬가지로 여기 K제곱도 여기 K도 여기는 다 표현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추가적으로 더 표현해야 될 건 뭐냐면 얘, 얘야. 근데 보다시피 여기는 이놈은 되게 간단해 보이시죠? C제곱으로 끝나버리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각각 봤더니 주어져 있는 조건식으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용기만 얻으시면 이제 식 정리하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K 세제곱 그리고 얘가 뭐였어요? 라고 하시면 이게 바로 K였거든? 그러니까 K 집어넣으면 K 세제곱을 없어져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식은 똑같은 식이었으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건 결국 요거밖에 안 남는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구해질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제 B 제곱했더니 x제곱, y제곱, z제곱 각각 제곱한 거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얘네들이 곱해진 게 두 개씩 이렇게 곱해질 거거든? 근데 이렇게 곱해줘도 x, y, z 이렇게 곱해도 x, y, z 이렇게 곱해도 x, y, z는 다 갖고 있고 뭐가 추가적으로 더 생기냐면 여기서는 y가 하나 더 생기고 여기서는 z가 하나 더 생기고 여기서는 x가 하나 더 생긴다고. 따라서 2배의 x, y, z는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게 되고 x와 y와 z가 하나씩 더 있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표정 보니까 우리 예림이가 잘 됐어요. 한번 심심하면 써보셔도 돼요. 양변 제곱해보시면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 나온다는 거 빨리 버리고 플러스 2배에 얘네들이 곱했더니 x, y 제곱 z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x, y, z를 묶어내면 y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다고요. 그 상태에서 얘가 C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가 A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목적에 맞게 식이 표현된 거죠. 마지막 건 아까 말했듯이 C제곱이니까 그 정도는 너희가 계산해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1-9번 풀이하는 방법이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거기다 이제 곱셈 공식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해버리고 오답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문제니까 연습 잘 해놓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2명의 학생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문제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참 그래요. 11번 그죠? 갑시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도 당황했거든요. 뭐야 어떻게 풀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 풀이할 때 뭐 생각이 있었냐면 나중에 너희가 이제 그 수원을 배우기 시작하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지는데 코사인 제곱 법칙 막 등장하면서 그딴 게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해논의 공식이라는 게 등장하거든.
그 헤론의 공식 이용하나 막 그 생각도 해봤어. 근데 아무리 수학의 정석이 교과 과정을 무시하기로 유명하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둘러봤더니 진짜 독특하게 풀더라고요. 그래갖고 요 문제는 출제가 되면 이렇게 풀어요. 아시겠죠? 출제가 되면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설명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난 이런 문제도 스스로 생각 못하고 나 쓰레기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시작했냐면 세 변의 길이가 A와 B와 C인 삼각형이래.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 그렸지 뭐. 세 변의 길이가 A와 B와 C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C라고 할게. 이 상태야. 여기까지 됐죠? 현재 이 상태에서 무슨 조건을 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다? 6이다라는 조건 하나 주셨고, 두 번째 조건은요 독특하게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이 얼마라고 줬죠? 14라고 줬네요. 이렇게 14다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아주 뭐셔?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금 안 돼. 몇 가지는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곱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선생님 저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러시면 안 돼. 내가 중학교 때 이거 말고 하나 더 배운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배웠죠. 엄밀하게 따지면 삼각비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삼각비에서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주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를 줬을 때 우리가 두 변과 2분의 1 사인 세타를 곱하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아무튼 중학교 때 보긴 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요 변과 이거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높이가 구해지기 때문에 그럴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중학교 때 역시 배웠었던 넓이 구하는 곳이 내저번을 줬을 때 하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말해주게 되면 삼각형의 둘레와 내저번의 반지름과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역시 넓이가 구해져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그 세 가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이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다만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서 말해준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하셔라. 그리고 그건 선생님이 점차 앞으로 너희들한테 좀 훈련을 시키고 고등학교 2학년 갔을 땐 정말 만발할 거야. 그 풍미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어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넓이 구하는 건게 넓이 구하는 방법이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모른다 합시다. 선생님 저는 중학교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말고는 몰라요 라고 하면 그걸로 구하자고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어차피 선생님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조건 못 써. 내저번의 반지름도 말 안 해줬고 사이에 찡겨있는 각도도 말 안 해줬거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설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h라고 한다면 저 h의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h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너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현재 이 도형을 보면서 딱 보이는 도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밖에 없냐면 직각삼각형. 이해하시겠어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당연히 뭘 생각할 수 있겠어? 피타고라스 아저씨. 그죠? 그래갖고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될까? b-x가 되겠네 까진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현재 제가 찾을 수 있는 식은요, 양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형이 두 번을 쓸 수 있어요. a제곱이 빗변일 것이고 나머지는 x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역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c제곱이라는 값은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해보시면 b-x의 전체 제곱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갑시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게 내 목적이에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시면 사실 h를 알게 되면 제일 좋아. 그죠? h를 어떻게든 a와 b와 c로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현재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h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던 차에, 잘 봐. 그리고 얘들아 문자가 많아지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목적이 막 흐릿해지거든. 근데 나는 뭘 써도 괜찮냐면 A와 B와 C는 써도 괜찮아. 그건 삼각형 세 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는 쓰면 안 되냐면 X는 쓰면 안 되는 거야. X는 내가 임의대로 잡은 거잖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연립해갖고 H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인데
사실 h를 두 식을 빼면 h가 사라져버리니까 그건 뭐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해볼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더 하면은 x도 살아남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좀 그지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h를 남기고 싶은데 h에 남겼다는 뜻은 x는 좀 사라져란 얘기거든. 그렇잖아. 그래야지 h만 딱 남아서 우리가 깔끔하게 깔꼼히 이러면서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 두 식을 더하려고 봤더니 h를 살리기 위해서 더하려고 봤더니까 이 그지 같은 게 x 제곱도 같이 살아남고 거기다 x에 관한 1차식도 살아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리 5분절이 되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서 h를 다이렉트로 구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걸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회하자는 거야. h 바로 못 구하니까 x 일단 구해놓고 x를 통해서 h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베스트긴 한데 안 되면 x라도 구해보자 뭐 이런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더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더해서 뭐 식을 써놓은 것까지 뭐라 안 하겠는데 더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목적 못 이루겠다 생각이 들면 빼보는 거지. 빼보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x하고 h 둘 중에 하나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떤 상황인지 됐어? 그래서 두 식을 뺐더니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남을 것이고 우변은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사라질 거다. 그리고 b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x인데 걔가 플러스 2bx로 내려올 것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요 식이 저 두 식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 보람이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되게 단순해. 얘는 그냥 x만 모르는 거 있는 거 지금 x만.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h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x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x는 얘 넘어갈 거 양변 2b로 나눌 거니까 2b분의 a제곱 그 다음에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써지게 돼. 여기까지 오신 것도 정말 장한데 사실 이 다음부터 식이 더 들어서 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느껴져야 돼. 여기는 x의 값을 구한 이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결과야. a와 b와 c로 식을 어떻게든 표현한 거니까. 이게 뭐 이쁘지 않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결과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x를 구하고 만족하면 안 돼. 난 x를 통해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지. h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h는 뭐였더라? 그러면 h는 h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걸라. 야셨니? 그래서 또 말도 안 되게 느껴지겠지만 마이너스 x를 구했는데 그 x의 값을 제곱해서 빼줄 거야. 봐봐. 2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제곱해서 빼줄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정신이 하늘나라로 날아가기 시작하지. 내가 정녕 저 새끼를 제곱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두 번째 희망이 필요해. 내가 지금 똑바로 왔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 생각해봐. 얘 제곱하면 몇 차씩 나오겠어? 4차씩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래서 4차씩을 줬나 보다라는 걸 어렴풋이 느껴보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아, 그지 같아. 그지 같은데 어떻겠어? 계속 가봐야지.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거 분모 제곱하시니까 4b제곱 나오실 거고요. 오케이? 통분할 거니까 여기 a제곱이 4b제곱이랑 곱해지니까 4a제곱 b제곱이 될 거예요. 뒤에 있는 건 이제 제곱해서 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a 4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b 4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c 4제곱 나올 거야.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항 3개고 제곱식이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2배에서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b제곱 나오실 거고요. 얘네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2배의 a제곱 c제곱 나오실 거고요. 얘네들이 곱할 거니까 플러스 되겠죠. 2배의 b제곱 c제곱까지 나오시면 일단 시간 다 썼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조금 기뻤던 게 뭐냐면 어랍쇼 이 새끼 보소. 얘네들은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a제곱 c제곱 플러스 2b제곱 c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좀 걸렸는데 앞에 플러스 4a제곱 b제곱이 나오면서 고맙게도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기 시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은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두 번째, 그럼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어머 이 새끼 보소. 요거 제곱하면은 이 새끼 처리되면서 얘네들이 곱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느낌인지 확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얘만 구하면 될 거구나. 얘만. 물론 현재 여기 있는 식을 곱셈 공식으로 뭉치면 참 좋겠는데 곱해서 이게 뭉쳐지진 않아요. 곱셈 공식으로. 그쵸? 여기가 다 플러스여야 돼요. 플러스는 아니니까 곱셈 공식 한 방에 합쳐지는 않는데 아무튼 얘네들 따로 구하는 건 지금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 제곱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요식 좌변을 제곱해봤더니
좌변 제곱하니까 A 4제곱 나오실 거고요. B 4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C 4제곱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배에 A제곱 B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나오시면서 걔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제곱한 거니까 36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얘는 얼마라고 줬습니까? 라고 보시면 얘는 14라고 줬걸랑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해버리게 되면 그죠? 얼마 나옵니까? 22가 나오게 돼요. 아, 여기는 요 식이 얼마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구나? 22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나타나요. 4b 제곱 분의 앞에 있는 요 새끼는 마이너스 14일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건 플러스 20이잖아. 얼마 남냐면 8 남죠. 누가요? h제곱이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따라서 h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데 약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b제곱은 루트 씌웠더니 풀마 b인데 b는 선분의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b로 결정이 돼버린 거죠. 삼각형 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 분자는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높이 구했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b를 쓰는 것까지는 a와 b를 쓰는 것까지는 a, b, c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건데 그래서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삼각형 다시 한번 봐보세요. 밑변이 얼마입니까? b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b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요. b가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면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정말 그지 같은 문제예요. 이거 너희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 봤을 때 뭐요 이게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조차도 이거 교과과정 1학년 교과과정에 이게 풀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써먹는 막 회론의 공식 이딴 거 갖다 적용시켜보고 했다고요. 근데 허무하게도 이렇게 구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풀 때마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나는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희들은 그래도 혼자서 한번 고민해봤고 풀이를 한번 들어봤고 오늘 집에 가서 또 한번 풀어보겠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면 겪어보고 있는 친구들과 이 문제 겪어보지 못했던 친구들은요 풀이가 확 차이 나게 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수업의 콘셉트 모토 자체를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거 너네 오늘 고쟁이도 문제수준이 되게 높거든. 근데 이 고쟁이 문제 질문한 거 쭉 들어봤더니 취합해봤더니 우리 애들이 확실히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고 느꼈어 선생님이. 그래서 얘네들이 앵간한 문제들을 혼자서 오기로 해결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 차원은 뭐냐면 거기까지 해결되면 보통 2, 3등급까지 나온다고. 그 다음 1등급으로 가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 킬링 문제들. 이거 하나 더 풀어내고 이거 하나 더 맞춰내면 그게 바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고쟁이로 또 한번 가봅시다.